물감은 이렇게 많은데 수채화는 그리다 보면 항상 번진단 말이야. 안녕하세요. 아워드로잉 서연입니다. 오늘은 정말 예쁘게 그리고 싶은데 내 맘도 몰라주고 번지기만 하는 수채화가 야속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수채화 쉽게 그리는 2가지 기본 기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붓의 물량의 조절이 가장 중요해요. 물감을 풀어서 종이에 칠했을 때 한 곳에 흥건하게 맺히지 않고 혹은 거칠게 표현되지 않으면서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종이에 착 하고 색이 칠해지는 매끄러운 물량을 맞추는 게 수채화의 시작입니다. 물량을 조절하는 방법은 종이 타월이나 헝겊을 옆에 놓고 붓에서 물이 뚝뚝 흐르는 정도가 아닌 분모가 물을 머금고 있는 정도만 남아있게 여분의 물을 흡수시켜 주시면 돼요. 기본적인 물량 조절이 된다면 웨돈 드라이 기법을 시작해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마른 화면에 베이스 컬러를 칠할 건데 칠하는 면적이 넓어질수록 붓이 머금는 물의 양도 많아져야 해요. 화면의 면적에 따라 적당히 큰 붓을 사용해서 칠해줄게요. 웨돈 드라이 기법은 처음 칠한 컬러가 확실히 마른 후 다음 컬러를 칠하는 기법을 말하는데요. 종이가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칠하는 컬러의 경계가 확실하게 보이고 수채화의 투명한 성질 때문에 다른 컬러들을 사용해 겹쳐 칠할 경우 마치 투명한 셀로판지를 쌓는 것처럼 레이어가 쌓이면서 혼색이 돼요. 지금 그려지는 화면을 보면 밝은 민트색 컬러를 칠한 곳 위에 새로 그리는 붓터치 하나하나가 번지지 않고 경계가 뚜렷하게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수채화를 그릴 때 번지는 현상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단순히 생각해서 번진다 라는 것은 물기를 따라 안료가 옆으로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물길이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는 번지지 않아요. 이렇게 완전 반대되는 보색 컬러를 위해 칠해도 탁하지 않게 맑게 쌓이듯이 표현이 되죠? 두 번째로 수채화에서 가장 중요한 웻 온 웻 기법입니다. 종이가 젖어 있는 상태에서 빠르게 다음 컬러나 터치를 얹어서 들어가는 기법으로 채색이 부드럽게 번지고 경계도 소프트하게 풀어져요. 또한 다른 컬러와의 혼색이 매우 부드럽게 진행돼서 몽환적이고 아름다운 수채화의 표현을 가능하게 해줘요. 다만 종이가 마르는 상태에 따라 표현되는 효과가 달라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종이가 마르기 전에 화면에 물을 뿌리면 이런 독특한 표현도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런 효과는 반드시 표면이 마르기 전에 진행해야 가능한 효과예요. 이 2가지 기법이 상당히 다른 형태로 차이가 나지만 수채화를 그릴 때 이 중 하나만 사용해서 완성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 2가지 기법을 적절하게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몽글몽글하면서도 섬세한 수채화를 완성하는 비법입니다. 그럼 이제 인스타 감성 물씬 나는 나일락 꽃밭 그려볼게요. 먼저 그림의 배경이 되는 초벌칠을 종이에 물을 충분히 공급하면서 칠해줄 건데요. 채색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물감을 충분히 만들어 놓고 색칠을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중간에 그 색의 물감을 다시 만드느라 종이가 마르면서 효과가 달라져서 얼룩이 생기는 것을 예방해줘요. 저는 하늘이 넓게 보이면서 멀리 나일락 들판이 펼쳐지는 장면을 그릴 거라 위쪽에서부터 하늘색 컬러를 칠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연보라색 그리고 밝은 연두색을 발라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수업 비밀 꿀팁인데 각 물감마다 건조되면서 표현되는 컬러의 차이가 있어서 수채화 물감은 건조되면서 색상이 더 연해지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컬러보다 좀 더 진하게 색상을 만드시는 게 좋아요. 다른 재료 이야기지만 반대로 아크릴 물감은 건조되면 한 톤 정도 컬러가 어두워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컬러보다 한 톤 밝게 만들어서 칠하셔야 해요. 전체적인 화면 안에서 나일락꽃 위치를 생각하면서 컬러를 칠해줄게요. 컬러가 바뀔 때도 소프트 엣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경계가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빠르게 다음 컬러로 바꿔주셔야 하는데 아직 색 조색이 어려우신 초보자분들은 색을 만들다가 이미 종이가 말라서 얼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컬러를 만들어 놓고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몽환적인 느낌의 파스텔 톤의 배경이 칠해졌어요. 이제 라일락을 그려 들어갈 차례인데 종이 표면이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이자 동시에 너무 표면에 물이 흥건하지 않은 굳이 비유하자면 물먹은 해면 스폰지 같은 상태에서 진행하면 배경처럼 완전히 확 번지지는 않지만 적당히 경계가 풀어지는 붓터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붓이 머금고 있는 물량의 조절과 젖어있는 종이의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수채화 그리기의 전부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데요. 그만큼 타이밍 맞추기가 까다로워서 이 부분은 많이 연습하시면서 손에 감각을 익히시는 게 좋으세요. 수채화를 그릴 때 주의하실 점은 각 단계들이 진행될수록 물감의 농도는 짙게, 물은 좀 더 적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뒤로 갈수록 물량이 적어지고 물감의 농도가 진해져야 화면에서 물얼룩이 생기는 걸 예방할 수 있어요. 수채화 화가인 조셉 주부크빅은 쉬운 예시로 차, 우유, 꿀의 느낌으로 농도를 구분한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스케치 후 초벌 컬러를 입힐 때는 마시는 차와 같은 맑은 농도로, 초벌칠을 말리고 들어가는 중간 부분에서는 우유 같은 농도로, 그리고 마지막에 그려 들어가는 어두운 부분은 꿀과 같은 농도로 진득하게 채색해야 한다고 예시를 들고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예시인데 저한테 확 꽂혔던 비유였거든요. 여러분도 차, 우유, 꿀을 생각하시면서 그려보세요.
짠! 이렇게 수채화 감성 그림 완성입니다. 수채화는 정말 섬세하고 예민해서 더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하는 재료이지만 그만큼 맑고 투명함으로 나의 노력을 기쁘게 만들어주는 매력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꾸준히 연습해보면서 수채화의 매력에도 빠져보세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아워드로잉 서연이었습니다.